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자,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고, 이 박스권 라인은 3,500원 그리고 4,000원, 이 박스권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들죠? 지루할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 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관세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금융시장, 그리고 더군다나 코인 시장은 굉장히 안쪽에서는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은 당연히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그대로 연결 지으면서 맡은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만,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상승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횡보 라인을 가져왔을 때, 더군다나 미국 관세라는, 상호 관세라는 가장 악재성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겠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하는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매집은 뭐죠? 일반적인 매수와는 틀리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지금처럼 저점을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부분. 이게 바로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해당되는 코인 자체가 앞으로 발전 속도가 점차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건 2월 10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은 글로벌 결제의 확장을 박차를 가고 있고, 유니칸비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결제 시스템 도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더군다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 테마를 갖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 간의 결제, 바로 스위프트에서도 이 확장력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 이 XRP는 매수 압력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가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매수 압력의 증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매집하는 구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물론 계속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안 올라가고 횡보 라인을 가져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매집은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올리면서 비중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비중을 추가하는 게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전략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을 어떻게 우리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지금처럼 지긋지긋한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은 4,000원대 라인. 그러니까 4,000원을 안착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고 나서, 그 전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하방 압박 받고 횡보라인 가져올 때 보시면 거래대금이 일제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러면 이 관점에서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XRP, 리플의 상승 모멘텀, 다들 잘 아시는 CBDC가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나는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하겠다, 최근에 브릭스 연합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슬로건을 걸고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한테 반기를 들겠다라는 거죠.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것은 미국한테는 반기를 두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많이 만들어 놓겠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IPO, ETF 이 이벤트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XRP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도 무료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료를 먼저 넣어드리면서 해당되는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월가,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 IPO의 붐을 준비하고 있다.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IPO는 뭡니까? 기업 공개를 말합니다.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IPO를 한다는 건 기업을 공개한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공모주에 있을 때 상장하게 되면 얼만큼 많은 유동성 자금이 들어옵니까? 엄청나죠. 이 유동성 자금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XRP 코인이 IPO를 한다.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가 IPO를 한다. 그런 말이 모두 다 돈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관세를 앞에 두고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IPO를 준비하고 있는 월가의 모습을 판단할 수가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티그룹 전 임원 스타트업 말을 합니다. 리플, XRP에 기반의 증권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하나 비트코인은 자유적 아이디어를 갖고 가고 있고 영국의 국회의원은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 말인즉슨 리플, XRP 코인 자체가 이제부터의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씩 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곧바로 출현시키면 급등력이 나오겠죠. 이거를 고래들이 원할 것인가? 물론 원하는 고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비중을 덜 추가한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늦추겠죠. 어떻게 늦출까요? 횡보 라인을 가져오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은 자연스럽게 떨궈져 나갈 거고 그 물량을 그대로 비중을 추가하면서 갖고 가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의 모습이라는 거. 또 하나 리플 ETF도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퍼포즈 캐나다에서 XRP ETF에 대한 예비 설명서를 제출을 했다. 이게 지난 1월 31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리마켓 올해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82%나 점쳐지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는 뭡니까? ETF는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ETF 펀드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XRP의 ETF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XRP를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이러한 고래들은 절대로 그냥 올리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월가, 월스트리트는 누구를 말합니까? 미국의 금융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러한 아이들이 이전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을 때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냐? 이 부분을 체크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 그리고 매집이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고래들은 가장 강력한 상승 이벤트를 앞에 두고 그들의 비중을 먼저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사기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비중을 추가한다는 건 저점을 만든다는 건데 저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매수하고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매수하고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근데 자전거래를 한 고래만 돌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0일 날짜에 나왔던 이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뉴스는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바로 지지난달이죠. 자,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얼마를 매도했다고 합니까? 1조를 팔았다고 해요. 매도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래가 매도했으니까 이제는 상승이 끝났다.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1조를 매도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누군가는 1조를 매수한 거예요. 매수를 했다라는 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들은 손을 바꿔가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비중을 그들의 마음대로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리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무엇을 말하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죠. 또 돈을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수탁 사업이거든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니플이 이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간다. 그 부분의 시장 규모만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니플 사업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니플을 맡겨놓으면 니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또한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니플랩스는 그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죠. 니플 레저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비담보 대출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EU, 유럽에서 이미 ETP는 나왔으니까 이제 ETF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1월 달이에요. 니플 레저의 업그레이드는 계속적으로 진행형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어요. 이게 9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부분에 RLUSD라고 불리우는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자, 두 가지의 업그레이드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는데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을까?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 이게 바로 기관용으로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만 만들면 뭐 합니까? 니플은 XRP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를 니플로 이용되고 이 이용된 XRP는 어떻게 됩니까? 소각이라는 절차를 가져가면서 XRP 니플 같은 경우는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어때요? 지금 니플 코인 물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니까 황보 라인을 가져오고 못 올라가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린 지난 경험 있으시죠? 지난 20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잡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세우면서 작년 11월 이전까지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어느덧 4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2월 달에 변동성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 또한 트럼프의 관세 부분이었다. 그럼 무엇을 말하죠? 트럼프는 자기가 이야기한 공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들은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을 것이다. 또 하나,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는 미국이란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관세 부분을 앞세워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라진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 XRP 코인 뭐 2%를 넘어섰습니다. 3% 넘어섰습니다.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오면서 변동성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니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모두 무료로 같이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 또한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더 발전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과를 함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